네, 정치권 비선 실세 논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논란의 핵심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2%로 추락을 했는데 이게 문창극 종료부자 파동 때 40%까지 내려간 이래로 지금 최저거든요. 그렇죠. 이 갤럽 최근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갤럽 여론조사인데 네. 이 대통령의 그 지지가 사실은 그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네. 이 행정부와 정책을 집행할 적에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부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네. 근데 50% 미만 같으면 정부가 초조해져요. 네. 근데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집권 초기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도 80%가 넘었고, 네. 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그런데 집권 말기에는 하나같이 이제 지지율이 추락을 해서 한 자릿수까지도 내려가. 다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빼놓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한 20%를 유지를 했고, 네. 노무현 정부가 심지어 5.7%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앞에 정부도 하나같이 9%, 8% 이렇게 다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번에 문제된 비선에 의존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지금 권부일로 온 나라가 권부가 뭡니까? 핵심이 지금 청와대인데 네. 이 국민들은 뭐를 보고 있어요? 궁중 드라마를 봅니다. 궁중 드라마 같이 보이죠, 지금 막? 궁중 드라마를 보죠. 십상신이 환관이니. 네. 제가 사실 참 이 방송에서 환관이니 내신이 하는 말을 참 자주 썼기 때문에. 네. 저도 대단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국민들이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시각이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밑에 모시는 사람들도 아주 잘못한 거고. 네. 대통령도 저는 이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정윤회라는 이름 석자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예. 사단이 바로 정윤회라는 이름 석자예요. 이게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윤회라는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온 국민이 알게 됐을까요? 그렇게 만든 것이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파가 했다라거나 네. 그걸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음모적으로 정윤회라는 이름을 퍼뜨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그건 잘못 판단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대통령부터 구중궁궐 저 높은 데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민정부의 이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장관을 바꾸고 어떤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그걸 설명하지 않고 네. 항상 대변인의 입을 통하고 대통령은 기껏 해야 이 수석비서관 회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하실 말씀을 딱 타이핑해 와서 그걸 읽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참모들은 전부 다 받아적기 바쁩니다. 스스로 제왕적이 되고 네. 참모들도 제왕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은 금과 옥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장관이든 청와대 수석이든 어느 누구도 태클을 못 걸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예. 사실은 저도 출입을 해봤지만 이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에는 없죠. 메시지가 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엉뚱한 곳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미국 같으면 네. 장관을 교체를 하면 이번에도 오바마가 국방장관을 네. 퇴임을 시킬 때 네. 서로 그렇게 심지어 아주 정오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와서 같이 두드리고 네.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 그리고 신임 장관을 이렇게 하겠다. 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제1공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1공복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뽑아준 제1공복이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을 위해 군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 국방장관을 내보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자에게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정윤회란 이름이 비스라인에 계속 떠도입니까? 하면 대통령은 정윤회는 사실 비스라인이 아닙니다. 네. 그건 과거에 내 보좌관이었고 네. 지금은 만난 적이 없으면 없다. 네. 만난 적이 있으면 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인사밖에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응답에 네. 안심을 하고 네. 의혹을 푸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이걸 당장 대통령께서는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네. 문건 유출을 국가 기밀 유출로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내라. 근데 깨놓고 말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찌라시를 취합한 것이라면 표현이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전단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찌라시 모음이다 이렇게. 예, 정식 언론이 아니라 네. 의도는 풍문을 적어놓은 이 찌라시를 취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공용기록물이 될 리가 없죠. 청와대에 그런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 문건화한 거죠. 그 내용 여부는 찌라시를 뭐 취합한 것을 청와대에서 공용기록물로 했다면 청와대에 잘못한 겁니다. 찌라시는 찌라시죠. 찌라시를 취합한 걸 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에서 공용기록물로 만들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홍천 비서관은 한 60% 이상 맞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홍천 공직기관 비서관은 60%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 신빙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죠. 신빙성이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 이제 그 말은 앞으로 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문건의 내용이거든요. 국민들은 이 문서가 어떻게 유출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찌라시 취합한 게 그렇게 대단한 국가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기밀 같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더 신경을 쓰죠. 예, 근데 우리의 뭐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밀사항을 거기에 적어놓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건 큰 문제죠. 네. 이건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란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심지어 이적죄로 총살까지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네. 이건 찌라시를 취합한 문건 같으면 그리고 문건이 유출돼 갖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그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궁중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리고 박지만 쪽하고 네. 그리고 지금 문고리 3인방 네.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다. 언론은 내 참 이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키득키득 웃으면서 겉으로는 점잖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이렇게 다 나왔어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키득키득 묻지는 않는데요. 그 내용들 보면 내가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언론들도 좀 품위를 지켜야 될 게, 이 좀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선정적으로 다들 다가가고 하는 이 토시 하나에, 쉼표 하나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득키득 묻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언론이 사설을 보나, 그 칼럼들을 보나, 이게 뭐 키득키득 묻는 게 하늘에 다 보여요. 쉽게 말하면, 이 비선 실세의 그 권력농단에 관해서, 이걸 가지고 정말 엄중히 어떤 다룬다는 자세보다는 하나의 스캔들처럼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궁중, 드라마, 권력 암투. 근데 암투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어느 정부나, 세계의 어느 민주정부나 권력기관과의 파워게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회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파워게임이 있고, 한 당 안에서도 각 개파 보수들끼리도 파워게임을 하고, 이 정치적 우두머리끼리 정책을 놓고도 파워게임을 하고, 차기 권력을 놓고도 파워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행정부 안에 각 그 부처 안에서도 파워게임을 하죠. 자기 정책과 뭐 예산을 하나 따오더라도 파워게임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끼리 파워게임 같으면, 근데 청와대 안에 수석들끼리 어떤 정책을 놓고 파워게임을 벌였다. 이걸 나무랄 바는 아닙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암투라고 하는 것은 왜 암투라고 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벌이는, 쉽게 말하면 그 틈 뒤에서 아니면 밀실에서 벌이는 권력의 파워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밀실에서 커튼 뒤에서 벌이는 파워게임은 하나같이 권한 밖에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장외의 사람들, 그라운드 밖에 선수 아닌 선수들이 아니라 선수가 아닌 밖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끼리 벌리는 권력 암투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에 개입을 하고 정책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관여를 하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암투라고 하는 표현은. 예. 그래서 예컨대 조응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뭐 이분은 나는 박지만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 반대쪽 보도로는 무슨 소리냐? 조응천 비서관은 청와대 내 재직 중에도 자기가 박지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이러니까. 박지만 씨는 뭐 자기만 관리할 수 예, 있다. 마치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장희빈 시대, 네. 장옥정 시대의 궁중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서인과 남인이 네. 여인들을 두고 벌이는 권력 다툼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 유진용 전 장관과 현직 차관이 또 이것도 법정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권력 암투다고 하면서 언론이 몇 가지 짚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기무사령관이 이 6개월 만에 네. 교체가 되고 이래서 두 분이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예,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네. 이 기무사령관 같으면 군에서 그 보안을 총괄하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년을 보통 다 근무를 보통 합니다. 2년 정도. 예, 2년 정도 네. 다 근무를 하는데 6개월마다 기무사령관을 교체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박지만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역사 동기이다. 예,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다, 권력 암투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박지만 씨는 이재수 전 사령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본인 주장. 그래서 이 네. 두 분이 정말 깨끗하고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네.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원인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깨끗한지 아닌지, 십상시가 있는지 아닌지, 뭐 그 사람들이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난 그걸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용 장관 문체부 얘기도 좀 그런데, 하시면서 그 얘기로 넘어가시죠. 예, 유진용 장관이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화부 1차관하고 네. 그 지금 2차관이죠. 네. 2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이 서로 한 몸과 똑같다.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예, 정확하게. 예, 여기서 얘기를 하면 들리면. 네. 그래서 대통령이 불러서 국장과 과장 이 참 나쁜 사람이더라 해서 자기가 잘랐다. 라고 한 것도 뭐 대충 정확한 정황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모 신문에 그 이메일로 인터뷰 네. 내용인데 솔직히 내가 이 사안을 보면서 유진영 씨도 네. 참 장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참모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재임 중에 이런 일들을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조할 고조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최소한의 덕목입니다. 최소한의 저도 아까 덕목이에요.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정말 죽기 전에 네. 회고록에도 사실 언급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 이걸 이메일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이러니까 친박계 김모 이용훈이 또 발끈하고 또 인사가 잘못됐던 거였다. 뭐. 청와대에서도 예. 지금 발끈하고 이러는데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여기에서 청와대가 조금 전에 예. 김경욱 대변인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뭐 요지는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를 했는데 적폐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를 받았고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그 간부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결과를 보고받고 장관을 불러서 적폐소 속도를 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이게- 나서 유진인 장관이 뭐 예. 인사조치한 거다. 지금 청와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대통령께서 내가 이놈들이 이리 하니까 나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네. 나쁜 사람이더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 청와대에서 당장 흘러나왔던 말이 체육계를 계획하라고 하니까 네. 다 전부 다 일종의 그 체피아 비슷하다. 안 체피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뭘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진가 하면 정윤혜 씨 딸이 승마, 네. 승마 선수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약에 먼지를 털고 걸고 들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십상신이 뭐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 예,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문고리 권력? 네. 예컨대 김영삼 정권 때는 장항로 씨입니까? 네. 장모 비서관 또 다 구속됐고, 네. 또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노무현 정권 때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사무장 하던 분 아니에요? 네. 그분이 제일 먼저 구속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고리 권력들이 구속되고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권 말에 전부 다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까 첫 번째는 네. 대통령의 소통 부족입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는 한은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대통령 같으면 나는 최소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나는 준축안에 가서 내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대변인을 시킬 일이 있고 네.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장관을 바꾼다거나 국정에 아닌 말로 이번에 담배값을 2,000원이나 올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준축안에 가서 이번에 이게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값을 올리게 된 것은 복지부 장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부인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다. 응? 그것도 아마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예.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직접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네.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네. 정말 참 반대를 할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네.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문고리 권력이 자꾸 준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예컨대 영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총리 관저, 네. 이 왼쪽 오른쪽에 그 외교장관과 그 제1인자라고 제1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끝에가 이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네. 전부 다 총리 관저에 걸어서 5분까지입니다. 네. 장관이 총리가 회의합시다 이러면 무슨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걸어서 5분이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 거의 모든 장관들이 걸어서 10분입니다. 네. 국방부가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랭리 CIA가 네. 차로 한 30분 걸린다 그래요. 네. 차로. 전부 다 걸어서 10분입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총리 관저에서 다 걸어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일본 총리가 새벽 3시 반에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전 장관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집합을 했습니다. 전 내각이. 우리는 뭐 장관들이 뭐 세종시에도 내려가 있고 뭐.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미사일 쏘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네. 아침 7시에 수석 회의를 열고 그리고 대통령께는 7시 반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현안은 우리나라 현안인데 일본은 그렇게 새벽 3시 반에 비상회의를 열어서 강요들이 다 집합이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장관들이 전부 다 세종시에 다 있잖아요. 물론 장관들이 대부분 서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 사무실에 다 있고. 네. 그리고 이 세종시에 있는 주요 간부들은 지금 고속도로 상해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그럴 거예요. 거의 한 80% 이상이. 그렇죠.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이 아마 오후에는 올라와. 예, 이러니까 행정이 낭비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비효율을 노무현 정부하고 박근혜 당시 그 한나라당 대표가 행복도시라고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 수석들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백악관 같으면 백악관 문을 나 뭐 백악관 안에는 안 가봤지만 그 책 자료를 보면 예.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 바로 옆에 보면 안보보좌관부터 책에서 거의 모든 비서관들이 다 있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예. 위치에 있는 거죠. 예. 다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은 정말 이건 거리가 먼 겁니다. 비서동이 따로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본관이 따로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비서실 내 비서실인 부속실만 있고 예. 그리고 부속실만 나머지가 있고 이제 비서동은 따로 있단 따로 있는 말이에요. 거죠. 예. 비서동이 따로 있으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한번 만나려면 최소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반나절이. 그리고 수석 비서관을 불러도 10분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문고리 굴리기입니다. 이러니까 비선 라인에 의존하기가 너무 쉽도록 물리적 환경이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대통령 때는 정말 바꿔야 됩니다.
청와대를 밖으로 끄집어내든지 장관들도 다 올라가야 돼요, 이제. 세종시 언제까지 저렇게 행정낭비를 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세종시로 가시든지, 차라리 수도를 옮겨서 대통령이 세종시로 가고 국회도 세종시로 가든지, 그리고 정말 서울은 경제 법률 수도로만 남겨두든지, 지금 상황처럼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려면 정말 아닌 말로 해양수산부 장관 들어와라.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 때 네.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약에 불렀다면 네. 반나절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회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회의가 원래 대통령이 참모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은 정말 비서예요, 이건. 참모가 정책을 조언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장관들이. 비서는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참모든 다 비서일 뿐이다 이렇게 물론 그랬죠.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김정년 씨부터 스스로 네. 자기가 우리는 어디까지는 비서일 뿐이다. 네. 이걸 강조하던 게 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관들에게 힘을 줬죠. 네. 그리고 장관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장관들에게 일할 충분한 임기를 사실은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이 거의 모든 장관들 이름을 다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문에 그렇죠. 내놨거든요. 네. 장관이 한마디 하면 무게가 있으니까 네. 신문 1면에 그때 신문 기껏 해봤자 한 2장, 4장 나올 때입니다. 네. 신문 1면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장관 이름이 몇 명 됩니까? 정말 기재부 장관 최경환 장관이나 할까? 그리고 취임한 지 오래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할까? 언론을 안 타면 그 다음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나 할까?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 이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체 장관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은 내 국민들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 정도 되겠습니다.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통령제가 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가 하면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들려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네. 물리적 환경이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참 1, 2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예. 이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죠. 예, 이번에 국가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 예산이 뭐 375조 4천억입니까? 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 이미 115조입니다. 네. 복지 예산이. 그리고 국방 예산이 불과 37조예요. 복지 예. 예산은 이제 30%입니다. 네. 국방 예산은 37조인데 국민 총생산의 2.9%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교육 예산이 52조예요. 네. 원래 이게 교육 예산과 국방 예산을 합한 이 89조보다 네. 이 복지 예산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건 과잉 복지입니다. 불필요한 복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게 SOC 예산이 24조 8천억, 25조가 안 됩니다. SOC가 말이죠. 예, SOC 자체가 하나의 복지예요. 지하철 타면 지하철은 재벌만 타고 다닙니까? 서민들이 또 많이 타잖아요. 네. KTX 부자만 타고 다닙니까? 이게 다 SOC는 하나의 복지란 말이에요. 왜 그 점을 생각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 예산은 25조로 처박아 놓고 SOC는 25조로 처박아 놓고 복지 예산은 115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5조 7천억만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지방의 복지 예산 또 있잖아요. 네. 지자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엄청납니다. 근데 무상급식 비용은 거의 다 지자체 예산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래서 우리가 이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이제 예산 편성인데 이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번에 이 심사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실망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구에 이 신규 예산을 땄다고요. 신규 예산을. 권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나오는데 뭐. 여든 야든 없어요. 네. 부산이 1위, 전남이 2위. 그런데 네. 각 지역구를 보면 국회의장이 있는 부산 동구, 예컨대. 네. 그 다음에 실사라고 하는 이정현의 순천.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데, 힘 있는 의원이 네. 있는 데는, 신규 예산을 딴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런 것이 옳은 태도일까 하는 네.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